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오늘은 토익 공부에 성공하는 3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토익 공부에 실패하는 3가지 습관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잘 보시고 실천하시면 바른 습관을 가져서 누구보다 빠르게 토익 졸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어는 우리말과 1:1 대응이 아니다. 이건 시험 영어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겪는 딜레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많은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단어를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장을 가지고 달달달달 암기하게 되죠. A는 기억, B는 니은 이런 식으로 1:1 대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어를 단기간에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외국인 강사 혹은 외국인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영어 공부한 거 아니야. 그거 안 좋은 거야. 우리도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단기간에 많은 단어를 습득해야 되는 시험 공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영어랑 우리말은 1:1 대응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실체가 있는 사물 같은 것들은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apple, 연필은 pencil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웬만한 단어들은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이 많거든요. 동사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형용사 같은 것들은 상태라든지, 그죠? 부사 같은 것들은 수식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 그런 사물 따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쓰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른데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과 1:1 대응을 시켜서 같다고 인식해버리니까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어를 우리말의 프레임에 가두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서는 되는데 왜 영어는 안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vailable 그리고 possible 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토익에서도 빈출되는 형용사의 조합인데요. available 이라는 것은 사물은 이용이 가능한 거고요. 사람은 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possible 이라는 것은 발생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요. 실제로 최근에 나왔었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빈칸에 들어갈 것은 available 이 가능하겠죠. possible 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진 않거든요. 사람 자체에다가. 근데 우리는 possible 이란 형용사를 가능한 이라는 우리말과 대응시켜버리기 때문에 너 가능해? 이거 되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에서 너 가능해? 괜찮죠. 근데 영어에서 possible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토익에 빈출되는 extremely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네, extremely. 사전 찾아보시면요. 극도로, 매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ncreas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증가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extremely, increase. 매우 증가하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틀려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매우 증가하다가 왜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매우 증가하다는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말이 되는 거라고요. 영어가 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매우 증가하다는 말은 되죠. 근데 extremely는 increase를 꾸미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꾸미지 않는 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냐? 그 헷갈리는 단어의 예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예문을 봐서 이런 단어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쓰이는구나. 이런 단어가 이런 단어랑 실제로 어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득하셔야 돼요. 많이 예문을 보셔가지고 그 단어의 용법을 아셔야 돼요. 왜? 영어는 우리말과 1:1 대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 영어를 우리말의 프레임에 가두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수백 개의 단어를 암기하는데 그 모든 단어의 용법을 찾고 예문 찾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단어들은 지금 공부하듯이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정말 헷갈리는 몇 가지, 빈출되는 함정어휘 몇 가지 그런 것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예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바른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익 시험은 문법보다 해석이 우선이다. 이건 제가 정말 학생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토익 시험은 문법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RC라는 것은 Reading Comprehension. 네, 말 그대로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법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쏟고 공부를 하고 계시죠. 솔직히 이건 학생이 잘못보다는요, 잘못 가르치는 학원과 강사의 잘못이 커요.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학생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공부할 뿐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지금은 강사지만 예전에 교사 시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절대 학생의 죄가 아니다. 잘못 가르친 교육, 그리고 교육자의 잘못이다. 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운 대로 실천할 뿐인데 그게 잘못했다면 그게 어떻게 학생의 잘못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많은 문법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600번을 듣고 700 듣고 800 듣고 900 듣고 이렇게 다 들어야 돼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 잘 알잖아요.
어느 정도 문법의 체계가 잡히고 학생들이 문장을 봤을 때 모르는 어휘가 있다 하더라도 문장의 구조가 보이고 구조적인 독해가 가능하다면 그때부터는 실전적인 연습을 많이 시키고 어휘를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독해를 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죠. 그게 점수에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10%도 차지하지 않는 문법적인 교육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토익은 절대 문법 시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독해 시험이고요. 그 독해를 위해 필요한 게 뭐죠? 어휘죠. 그래서 어휘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문법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내가 해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문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심지어 무슨 문법적인 공식을 풀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요즘에는 해석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장의 구조적인 문제죠. 자, 이 자리의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문장 뒤기 때문에 부사 자리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합 명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의 명사를 뒤에 있는 형용사가 후치수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실 건데요? 문법적인 구조로 풀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해석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문법이라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정말 극단적으로 안 되는 오답을 소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거지 절대로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 그리고 그 왼쪽에 빈칸이 있어요. 이 무슨 자리죠? 말씀해 보세요. 부사 자리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수 있겠지만 빈칸이 형용사들 하면서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고요. 아니, 형용사 두 개가 나란히 올 수 있냐고요? 당연히 나란히 올 수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쓰일 때는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빈칸이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인지 아니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인지는 해석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적인 구조 문제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그게 한 번이면 실수지만 두 번이 되면 실력이고요. 세 번 이상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절대로 주객 전도식에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해석이 문법보다 우선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적용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공부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좋은 공부법이 있으면 좋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법을 찾지 막상 공부를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 있으면 뭐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그 공부법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서 찾아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놀다가 좋은 공부법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든 하고 있다가 좋은 방법이 생기면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무조건 누적값이고요. 습관입니다. 즉 공부량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식이든 간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영상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기까지 어떻게든 공부를 해왔던 학생, 그게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떻게든 단어를 조금이라도 암기를 해왔던 학생과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왔던 학생이랑 그 영상을 접했을 때 그 시점은 같겠죠. 근데 그때까지의 누적된 학습량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라는 것은요,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요. 너무 완벽한 시작을 위해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무엇이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왔던 학생이 그 좋은 공부법을 안다 한들 실천에 옮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반면에 공부를 좀 해왔던 학생들, 그게 어떤 식이든 간에 해왔던 학생들은 좋은 공부법을 알았을 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해요. 네, 그리고 성공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습관이 없으면 실천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죠. 운동이라든지 뭐 다이어트, 뭐 금연, 금주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해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완벽한 공부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누구에게나 딱 맞는 공부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는 많이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들 뭐 영어 단어 공부하실 때 단어 빽빽이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단어 빽빽이만으로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 쉐도잉, 뭐 저도 쉐도잉에 대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지만 듣기에 있어가지고 좋은 공부법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지만 그게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천재 같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타고난 재능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실패도 많아지고요. 그 실패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의 결과를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옳고 그름의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경험이다. 이런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해봤고요. 네, 그런 실패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최선의 결과값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들만의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시도해보시고 많이 실패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공부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장 좋은 공부법이요? 그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는 지금 시점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어떻게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영상 하나 봤으니까 보상심리로 웃긴 거 하나 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